안녕하십니까. 한국 근현대사의 이해를 담당한 역사교육과 유연자라고 합니다. 원래는 오늘 여러분들과 강의실에서 처음 만나야 하는데 태풍이 다가오고 있고, 실제로도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지금도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을 느낄 정도로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더더군다나 태풍이 중심에 우리 학교가 지나가니까 부득이하게 비대면 동영상으로 만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직접 강의실에서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은 더더군다나 첫 시간이고 강의 소개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강의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 제목은 한국 근현대사의 이해입니다. 근대사와 현대사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럼 어디서부터 근대사이냐, 어디까지가 현대사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대라 함은 전근대로 구분을 하고 이제 봉건사회를 전근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근대사회는 봉건사회에서 조금 더 진전된 정치체제적으로는 민주공화정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를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사회가 언제부터 나타났느냐, 그리고 그 시기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저희 강의에서는 그 이전부터 다룰 예정입니다. 근대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사실 지금 역사학계에서도 아직 논쟁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스스로 근대를 이룩한 시기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언제 이룩했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역사학자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근대는 소위 말하는 왕정에서 민주공화정으로 세습되는 왕이 아니라 그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이라든지 왕이 뽑혀서 대표자가 뽑혀서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시기는 사실상 조선 스스로 이룩할 수 없는 자본주의 체제도 마찬가지고요. 조선 스스로 이룩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일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의 근대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명확히 답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아직 역사학자들도 답을 못 내린 문제니까 저희도 명확하게 답을 내리는 건 그렇게 쉽진 않겠죠. 그렇긴 하지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대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근대는 언제부터 시작되어 왔는지, 도대체 무엇이 근대였는지, 조선시대에는 근대라는 것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좌절되고 있었는지, 뭐 이런 점들을 초반부에 다룰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어떻게 근대로 진입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양 과목이다 보니까 이 과정을 모두 제가 설명을 하거나 하게 될 경우 여러분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하되 기존에 있던 영상들, 영화나 혹은 다큐멘터리나 혹은 짤막한 강연이라든지 이런 영상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영상 자료들에서 어떻게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근현대사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무엇을 잘못 보고 있는지, 역사를 배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더 깊이 파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제 수업은 기본적으로는 제 강의가 주를 이루지만 영상 자료들을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다 보니 많게는 뭐 3분의 1 혹은 뭐 반 정도 이상, 반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영상을 보고 그리고 그 영상을 같이 생각해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강의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는 조선시대 후기부터 그리고
범위는 조선시대 우리나라 역사만 다룰 것이 아니라 조금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 세계를 다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범위를 넓혀서 전 세계적으로 근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조금 더 일국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확장시켜서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지 않을 예정이니 너무 여러분들께서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비교적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수업 시간에 질문이 있거든 언제든 강의실에 제가 지금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강의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단식인지 혹은 그냥 평면으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80명 가까이 되긴 합니다만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방식은 대략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성적이죠. 8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냥 듣는 것은 아니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듣는 것이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를 반 정도, 한 40점 정도씩 두 번, 중간고사 한 번, 기말고사 한 번 해서 80점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20% 정도는 출석 점수로 부여를 할 예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저희가 2시간밖에 안 되긴 합니다만 출석을 안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출석을 안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2시간 정도지만 빠르게 수업 시간 시작 전 출석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칙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3번 이상 빠지게 되면 15주에서 3번 이상 빠지게 되면은 시험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뭐 사정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3번 정도, 3번 이상 빠지게 되면 학칙에 따라서 부여를 하되 3분의 1 이상인가요? 그리고 3번 이상 빠지게 되면은 좀 심각한 단계에 진입했다. 출석 점수가 그렇게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따로 없습니다. 제가 8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보고서를 받고 정확하게 읽고 그리고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없고 시험과 출석으로 여러분들의 성적을 부여하도록 할 테니 시험을 최대한 잘 보시는 것이 좋은 성적을 받는 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문헌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참고문헌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상을 주로 한 3분의 1 정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덧붙이다 보니까 딱히 참고문헌은 없지만 본인은 한국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한국사에 대해서 전혀 기초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다시 쓰는 한국사, 다시 쓰는 우리 역사라는 한영우 선생님이, 제가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통산돼요. 그러니까 쭉 서술식으로 수험서로도 많이 활용되는 책이긴 한데요. 이 책을 활용하셔서 제가 이제 흐름이 전혀 자신이 없다. 뭐 신라, 고구려, 백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조선시대랑 고려시대랑 어느 게 앞선지도 잘 모르겠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가능하면 이 책을 좀 보시고 한국사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하신 다음에 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말씀드릴까요? 예. 그 다음에 지각, 그렇죠. 출석 체크할 때 지각은, 3번에 한 번? 3번까지는 용인을 해주되, 3번 하게 되면 결석 한 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난 출석부가 맨 첫 번이라서 난 불리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출석은 앞에서부터 쭉 부르고, 그 다음에 대답 못한 사람들은 한 번 더 불러가지고 이삭줍기를 한 다음에 할 거니까 맨 앞에 있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편의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뭐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출석을 부를 텐데 여러분 이름도 좀 알 겸 혹시 지정재석죄를 채택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질 않습니다. 강의실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2시간짜리 교양 과목이긴 합니다만 한국 근현대사라는 창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우리 역사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배울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짜리라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다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긴 합니다만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삼국시대보다 변화가 빠릅니다. 근현대사 시기는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다루진 못하겠지만 가능하면 저가 여러분들이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만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는요, 뭘 다룰 예정이냐 하면요, 역사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역사는 항상 발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역사에 대한 모습이 우리 역사에 모두 적용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환상 내지는 강력한 틀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역사는 항상 발전한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항상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 발전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역사 연구를 하다 보면요. 고려말 조선 초기에 큰 발전을 이뤘었죠. 농법의 개발을 통해서 특히 중국의 강남농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신진사대부라는 사람들이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고려의 지배층들을 밀어내고 조선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생산력의 발달은 그렇게 한순간에 일어나질 않습니다. 제가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럼 교과서가 잘못된 거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대학에서 배우지 않는다면 사실은 배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역사 엔터테이너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뭐 지금은 사라졌지만 설민석 선생님이나 최태성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역사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시기는 합니다만 이분들이 역사학계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연구해 놓은 그런 기존의 통설들이 잘못된 것들을 다시 되돌려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공들여서 해놨는데 이분들이 다시 틀린 얘기를 반복해서 전달하다 보니까 역사가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의 발전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조반정 문제도 그렇고요.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번 학기 많지는 않죠. 시험까지 포함해서 15주니까요. 15주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면 13주죠. 13주 동안 여러분들과 역사에 있어서 근현대사 주로 근현대사에서 잘못 오해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에서 진실은 무엇인지 그 근대라는 것은 항상 발전적인 것인지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대사에 대한 근대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산업혁명기에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을 만들면서부터 산업연구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은 차근차근 발전을 통해서 발전한 영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근대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영국과 비교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판단하려고 했어요. 근데 역사는 되게 사람과 똑같아요. 다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 다양한
발전 과정 단일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영국의 역사 발전 과정에 맞추려다 보니까 조선의 역사 발전도 단순화시키고 법칙화시키다 보니까 사람 성격처럼 김치맛 다 다르듯이 김치 맛이 똑같나요? 시금털털 하나면 다 통일됩니까? 그렇지 않죠. 역사에도 다양한 측면이 있죠. 이런 면들이 매몰되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한 학기 동안은 근대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근현대사의 모습들이 과연 진실인지,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념 정리부터 시작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중에는 이 과목을 통해서 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과목을 수강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은 역사에 있어서 특히 근현대사 부분은 외세와 관련성이 아주 깊습니다. 예. 갑신정변도 그렇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이모군란도 마찬가지고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청일전쟁 이후에 삼국간섭 이런 사건들이 다 근대사에 있어서는 외국과 외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중요한 지점들이 근대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현대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외세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흐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영상들을 볼 것인가, 어떤 영화를 볼 것인가요? 아직 다 정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원래는 이제 사학과 선생님이 하시던 수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번 학기 처음으로 이 강의를 맡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고민 중입니다. 여러 영화들도 굉장히 많고 영상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영상들 가운데 재밌는 것들을 지금 아직까지도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뽑지를 다 못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이른 빠른 시간 내에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은 수업 시간에 시간을 할애해서 볼 테니까 별도의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13주 동안 여러분들과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외세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자주성 문제가 많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그동안 외세에 너무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휘둘려서 그들에 의해 우리 역사가 좌지우지된 경향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역사의 문화라는 측면은 굉장히 강하게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근현대사에서 식민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침략을 당하고만,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고서만 움직인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차차 하시기로 하고요. 첫 시간은 비대면으로 만나는 관계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짧게 강의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의실에서 직접 만나고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직접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셔도 좋고요. 제 메일은 다음 시간에 또 연락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